안녕하세요. 지식 나눔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이 경영하고 관련된 프레임워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만들 부분은 바로 마이클 포터의 5 포스 모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산업 내 경쟁 비율이 또는 경쟁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총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기업 간의 경쟁, 그리고 신규 기업의 진입 위험, 그리고 여기 보면 대체품의 위험, 그리고 공급자의 협상력, 그리고 구매자의 협상력과 같이 이 5가지 어떤 경쟁 요인을 분석하고 거기에 따른 대처 방법을 이 분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이 설명은 제 블로그에다가 좀 올려놨고요. 이 프레임워크의 요 형태를 한번 만드는 법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프레임워크를 작성할 때는 이런 형태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셔야 되는데, 이 5 포스 모델에서는 가운데에 기존 산업들이 있죠. 그래서 이 기존 산업이라고 하는 게 지속적으로 이 경쟁이 순환이 되는 거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순환 속에서 지속적인 경쟁 우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안쪽으로 화살표가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이게 이제 순환되는 느낌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깥쪽에도 각각의 경쟁 요소들이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총 4개의 경쟁 요소가 바깥쪽에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되고, 자, 요거를 그냥 모델에서는 이렇게 선으로 연결을 했는데요. 이렇게 연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역동적으로 이게 안쪽으로 이와 같이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다가 한번 디자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프레임워크의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파워포인트에서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은 지금 파워포인트가 있는데요. 자, 여기다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기 위해서 삽입 탭을 클릭해 주시고 도형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타원을 선택하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그려 주시면은 이와 같이 정원의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가운데 들어갈 내용인 거죠. 그리고 요 테두리 쪽으로다가 화살표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이때 요거를 하기 위해서 일단 도형 채우기로 색깔을 바꿔주고 윤곽선은 윤곽선 없음으로 선택합니다. 자, 컨트롤 D키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복제가 됩니다. 그리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키워주면 이 처음 거보다 좀 커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도형 서식에서 도형 삽입에 가보시면은 이 도형 모양 변경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도넛 형태를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도넛의 크기를 이와 같이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만약에 이제 도넛 형태가 아니면은 이 도형을 2개를 해서 도형 병합 그리고 도형 빼기를 이용해서 만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이런 형태가 만들었으면 여기 화살표가 총 4개로 구분이 되도록 해줘야 되겠죠. 자, 이것을 하는 것은 바로 도형으로 잘라 주시면 됩니다. 자,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 여기서 사각형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적당한 크기로 이와 같이 만들어 주고 여기 위에다가 한번 배치를 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부분이 지금 잘리는 거고, 만약에 이 크기를 조금 더 조절하면 자,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컨트롤 D키를 이용해서 복제를 해 줍니다. 자, 그리고 도형 서식에서 회전, 그리고 오른쪽으로 90도 회전을 해 주시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자, 이제 요거하고 뒤에 있는 이 도넛 형태 있죠? 자, 이걸 선택해 주시고 이와 같이 맞춤 그리고 중간 맞춤을 해주시면은 중간에 배치가 됩니다. 자, 이제 도넛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 Shift 키를 누르고 앞에 있는 도형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요 안쪽에 있는 타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선택이 되었죠? 이게 순서가 중요한데요. 자, 이렇게 뒤에 있는 도형에서 앞에 있는 부분만큼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 서식에서 도형 삽입에 가보시면은 빼기가 있습니다. 빼기를 하면 이렇게 잘린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이와 같이 도형에다 배치를 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 도형하고 두 번째 도형을 같이 선택하고, 자, 여기서도 이제 정렬, 그리고 맞춤,
그리고 여기서도 가운데 맞춤을 이와 같이 해줍니다. 자, 뒤에 거 그리고 Shift 키를 누르고 앞에 거를 선택합니다. 자, 도형 서식에서 도형 삽입 빼기를 선택해 주시면 자, 이와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이게 지금 4개로 분리가 되어야 되죠. 지금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를 도형으로 분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D 키를 이용해서 복제를 합니다. 두 번째, 다시 한번 D. 그래서 총 4개를 이와 같이 복제를 해서 붙여 넣기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것을 각각의 색깔로 변경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형 서식, 도형 채우기에서 첫 번째, 그리고 도형 채우기에서 두 번째 도형으로 색깔을 바꿔줍니다. 자, 세 번째는 세 번째 도형의 색깔, 그리고 네 번째는 네 번째 도형의 색깔로 각각 이와 같이 만들어 주시면은 총 이 처음 거를 제외한 나머지 4개가 이와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이 빨간색에서는 왼쪽 상단, 주황색에서는 오른쪽 상단, 하늘색에서는 왼쪽 하단, 녹색에서는 오른쪽 하단을 각각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입 탭을 클릭해 주시고요. 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사각형을 그려갖고 이와 같이 이 해당 부분이 채워지도록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도형 채우기는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형 윤곽선을 이와 같이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겹쳐지는 부분만 남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컨트롤 D키를 이용해서 복제를 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것도 이와 같이 또 컨트롤 D키를 눌러서 자, 이번에는 세 번째 거에다가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줍니다. 또 컨트롤 D키를 눌러서 마지막 네 번째 것도 이와 같이 배치해서 미리 이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자, 이제는 이 빨간색하고 이 사각형을 선택해 주시고요. 도형 서식에서 도형 삽입, 도형 병합에서 여기서 보시면 교차가 있습니다. 자, 교차를 이와 같이 선택해 주시면 자, 이런 모습이 되었죠. 자, 두 번째 것도 이 두 개를 같이 선택해 주시고 같은 방법으로 교차. 세 번째 것도 같이 선택해서 자, 이번에도 교차. 네 번째 것도 같은 방법으로 선택해서 여기서도 교차를 해주시면은 각각 이 4개가 분리된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원래 있던 도형을 이와 같이 선택해 주시고요. 이번에 분리한 것을 Shift 키를 누르고 선택을 합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왼쪽 부분 기준으로 정렬을 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맞춤을 선택해 주시고 왼쪽 맞춤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좀 약간 위로 올라와 있죠? 자, 그럴 때는 이렇게 다시 한번 요거를 선택해 주시고, 자, 두 개를 선택합니다. 자, 맞춤, 그리고 위쪽 맞춤을 해주시면은 정확한 위치에 이와 같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요거는 이 도형에서 이 오른쪽 맞춤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그럴 때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움직이시고요. 뒤에 있는 것과 이 왼쪽 거를 선택해 줍니다. 자, 맞춤. 자, 이번에는 오른쪽 맞춤이죠? 자, 오른쪽 맞춤, 다시 맞춤해서 위쪽 맞춤으로 이와 같이 설정을 해줍니다. 자, 이것도 이제 이와 같이 선택해 주시고요. 도형, 그리고 Shift 키를 눌러서 도형을 선택합니다. 자, 이거는 왼쪽과 아래쪽 맞춤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왼쪽 맞춤, 그리고 아래쪽 맞춤 이렇게 해주시면은 해당 위치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거죠? 이와 같이 해주시고 이걸 선택해서 자, 두 개를 같이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것도 맞춤해서 이번에는 오른쪽 맞춤, 그리고 맞춤, 아래쪽 맞춤을 해주시면은 각각의 위치에 잘 들어간 상태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 보시면은 맨 뒤로 보내면 요 원래 모양이 있죠? 자, 이거는 그대로 두셔도 되고요. 제거를 해도 됩니다. 한번 제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화살표 모양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삽입 탭을 클릭해 주시고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가시면 도형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도형 중에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어 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이와 같은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위치에다가 이와 같이 배치를 해서 키보드의 방향키로 세밀하게 조정을 해 줍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D키를 눌러주시면 복제가 되죠. 자, 요거를 회전해서 90도 회전, 그리고 다음 위치에다가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줍니다. 자, 이것도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해서 적당하게 위치를 잡아 줍니다. 자, 잘 잡아줬으면은 다시 요거를 컨트롤 D키를 이용해서 복제를 해 줍니다.
자, 이것도 90도 회전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지점에 배치를 하고 키보드의 방향키로 이와 같이 이동을 해줍니다. 또 컨트롤 D키를 이용해서 복제를 해줍니다. 다시 90도 회전, 그리고 마지막 지점에다가 자, 이와 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적절하게 위치 등을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하셔갖고요. 이러한 형태의 모양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약간 좀 띄워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자, 이제 이곳에 각각의 색깔을 바꿔줘야 되겠죠? 자, 첫 번째 거, 그리고 윤곽선은 윤곽선 없음, 그리고 채우기는 이와 같이 똑같은 빨간색. 자, 두 번째 것도 채우기는 주황색, 윤곽선은 없음. 자, 세 번째 거는 채우기에서 녹색, 윤곽선은 윤곽선 없음. 마지막 것도 채우기는 파란색, 윤곽선은 윤곽선 없음으로 자, 이와 같이 만들어 주시면은 자, 지금 안쪽에 있는 형태가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 도형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 그리고 적당한 색으로 이와 같이 만들어 줍니다. 자, 이제 이 바깥에 있는 요소들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위치를 배치를 해 두시고, 자, 이거를 컨트롤 D키를 이용해서 복제를 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주시고요. 또 컨트롤 D키를 이용해서 두 번째 지점도 만들어 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요 세 개를 Shift 키를 이용해서 모두 선택을 해 주시고요. 자, 도형 서식에서 맞춤, 이 왼쪽 맞춤을 해 주시면 이와 같이 정렬이 됩니다. 자, 이걸 다시 컨트롤 D키를 이용해서 복제를 해 줍니다. 복제해 주고 또 컨트롤 D키로 이와 같이 복제를 해 주시고, 자, 이것도 이와 같이 세 개를 선택해 주시고요. 이와 같이 아래쪽 맞춤을 해 주시면은 잘 정렬이 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이 가이드 선들을 보시면서 위치를 잡아줍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 형태가 만들어졌죠. 자, 여기서 요거는 빨간색으로 만들겠습니다. 도형 채우기. 두 번째는 주황색. 그래서 저기에 있는 선하고 동일한 색깔로 이와 같이 각각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자, 마지막은 파란색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요게 안쪽에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듯한 모양의 화살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살표를 만들 때는요, 삽입 탭을 클릭하고 일러스트레이션 그룹 중에서 도형을 선택합니다. 여기 보시면 블록 화살표가 있죠. 자, 이거를 가지고 이와 같이 계략적인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이 방향성을 이와 같이 회전을 이용해서 만들어 주시면은 기본적인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확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대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팝업 메뉴가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에서 점 편집을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점들 있죠? 점들을 가지고 뒤에 있는 도형의 위치에다가 이와 같이 적절하게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끝지점이 배치되고자 하는 위치에다가 이와 같이 배치를 시켜 주시고요. 이 화살표의 모양을 조정을 해 가시면서 이 모양들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이와 같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것도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이와 같은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자, 지금 이렇게 이제 화살표의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잘 조절을 해 줘야 되겠죠. 자, 이제 이게 마치 회전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하얀색 요게 앵커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이제 앵커 포인트를 이용해서 모양을 만들어 주는데, 자, 먼저 이 위쪽 부분부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주시면은 이와 같이 회전하는 것과 같은 형태가 됩니다. 요 앵커 포인트는 한쪽만 하시면 안 되고 나머지 연결된 부분도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곡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안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쪽도 이렇게 해주시고 이 앵커 포인트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모양을 적절하게 만들어 줍니다. 자, 안쪽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해야만 이 모양이 보기 좋은 형태가 되죠. 자, 그리고 나머지 화살표 부분을 이와 같이 적정하게 만들어 주시면은 자, 지금 이러한 독특한 형태의 화살표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화살표를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서 도형 서식에서 도형 윤곽선 없음을 선택합니다. 자, 도형 채우기는 동일한 색깔로 일단 이렇게 채워 주십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됐고요. 자, 크기를 좀 조절해서 자, 이렇게 만들어졌으면은
요거를 컨트롤 D키를 이용해서 복제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지점에서 이와 같이 이동을 해서 이 회전을 적절히 하셔갖고 이 모양을 다음 도형하고 어색하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만들었으면 이것도 색깔을 바꿔줘야 되겠죠? 자, 이거 똑같은 색으로 이와 같이 만들어 주고요. 세밀한 조정은 이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보다 세밀하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 되었으면 요거를 또 컨트롤 D키를 이용해서 복제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지점에다가도 배치를 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도형에 맞도록 잘 회전을 시켜서 이와 같이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또 컨트롤 D키를 이용해서 복제를 해주고 요것도 이와 같이 배치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요 개체들을 각각의 색깔에 맞추어서 변경을 해주시면은 자, 기본적인 이런 형태는 만들어졌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화면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좀 독특한 이런 형태가 되었죠? 자, 이제 요거를 이 바깥에 있는 개체하고 좀 구분하기 위해서 요거를 희미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을 좀 밝게 해야 되겠죠? 자, 이때는 이 도형 서식에 가셔갖고 도형 채우기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다른 채우기 색을 선택해 주시면 이와 같이 색상 테이블이 나타납니다. 여기 오른쪽에 명도가 있고 이 명도를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릅니다. 자, 다음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형 채우기에서 다른 채우기 색 명도를 밝은 색으로, 나머지도 같은 방식으로 명도를 조절을 해 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됐죠? 그리고 요 개체들을 화살표를 모두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맨 뒤로 보내기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이 희미해지면서 좀 더 자연스러운 이런 모습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잘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텍스트 상자를 추가하도록 합니다. 자, 삽입 탭을 클릭하고 텍스트 상자를 선택합니다. 자, 이미의 위치를 클릭해서 여기에다가 기존 기업 간 경쟁이라고 입력합니다. 입력이 되었으면 홈 탭에서 단락 그룹에서 맞춤을 해 주시고요. 크기를 조절해서 이 안에 들어가도록 설정을 해 줍니다. 자, 이와 같이 넣어 주시고 글자 색상은 지금 뒤에가 진하기 때문에 여기는 흰색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흰색으로. 자, 그리고 요거를 그대로 컨트롤 D키를 이용해서 복제를 해 줍니다. 나머지 이 개체들에도 이 텍스트 상자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 줍니다. 다 붙여넣었으면은 각각의 내용을 수정해 주면 됩니다. 자, 이제 텍스트가 모두 입력이 되었으므로 자, 이 상태로 하면은 좀 뭔가 부족한 느낌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아이콘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콘 추가는 여러분들 플랫 아이콘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은 플랫 아이콘인데요. 여기서 리발리라고 하는 걸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 주시면은 자,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아이콘들이 경쟁하는 것과 관련된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절한 것을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요 힘겨루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뒤에 있는 이미지가 진한 색이죠. 그래서 이렇게 검은색보다는 흰색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게 되면 여기 에디트 아이콘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색깔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색깔에서 색상 테이블을 선택하고 흰색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운로드 그리고 PNG 그리고 큰 이미지로 다운로드를 선택해 줍니다. 자, 이번에는 신규 진입자의 위험이죠. 그래서 뉴 비즈니스라고 한번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아이콘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적절한 걸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이 사람 모양의 뉴 이 아이콘을 선택해 주시고 이것도 에디트 아이콘에서 색깔을 흰색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다운로드 그리고 PNG에서 큰 파일로 다운로드를 해 줍니다. 자, 이번에는 대체품이죠. 대체품에 해당하는 영어를 입력하고 엔터를 쳐주시면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고요. 여기서 화살표 요거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에디트 아이콘을 클릭하셔갖고요. 이와 같이 흰색으로 만들어주고 다운로드를 선택해 줍니다. 자, 이번에는 구매자하고 공급자의 협상력이죠. 자, 이것도 적절하게 영어를 넣어 주시고요. 자, 검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들이 나오고, 자, 여기서 적절한 것을 선택해 줍니다. 여기 지금 구매자의 협상력으로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모양을 선택해 주시고, 에디트 아이콘에서 이것도 흰색으로 이와 같이 만들어 주고, 다운로드를 선택해 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이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를 선택해 주시고, 에디트 아이콘, 이거 흰색으로 해서 다운로드를 선택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총 5개의 아이콘이 다운로드가 됐고요. 이미지 준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파워포인트에다가 이미지를 추가하겠습니다. 삽입 탭을 클릭하고 이미지 그룹에서 그림을 선택합니다. 이 디바이스에 있는 이미지죠? 자, 이 디바이스를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이미지들이 다 있죠. 그래서 요거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삽입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요 크기를 이와 같이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좀 일괄적으로 일단 우선 조정을 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배치를 해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잘 안 보일 때는 이 배경 서식에서 지금 뒤에가 흰색이죠. 자, 우선 여기다가 색깔을 한번 넣어 보시고, 자, 이 상태로 여러분들이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들을 이와 같이 해 주시고, 자,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일괄적으로 크기를 조절해 줍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위치에다가 이와 같이 이 아이콘들을 적절하게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모양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배경색은 원래대로 만들어 주고요. 자, 이것을 이와 같이 모두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그룹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다가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주시고요. 자, 오른쪽에는 이 표를 만들어서 이 각각의 항목을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탭을 클릭하고 표 항목에서 표를 선택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 줄은 이 위에 제목까지 포함해서 총 6줄이어야 하죠. 그리고 2개의 칸으로 이와 같이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이 표 같은 경우는 이 크기를 먼저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기를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높이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첫 번째는 좁고 나머지는 이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셀에서 이와 같이 커서 모양이 바뀌면은, 자, 이걸 가지고 크기를 이런 식으로 높이를 조절해 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표의 모양이 이와 같은 형태가 되었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을 제목을 제외하고 모두 선택해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레이아웃에 가셔서 여기에 행 높이를 갖게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와 같이 같은 높이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 부분은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이 표를 모두 다 선택해서 홈 탭에 있는 글꼴 그룹에서 글자 색상하고 글자 크기를 미리 이와 같이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띠는 지금 보기가 좋지가 않죠. 그래서 이 테이블 디자인을 선택해 주시고요. 머리글 행, 줄무늬 행, 체크를 모두 해제합니다. 자, 그리고 음영은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 테두리는 모든 테두리로 만들어 줍니다. 자, 상단 부분은 제목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자, 여기다가 적절한 음영을 넣어 줍니다. 자, 그리고 이 순서대로 이 보라색, 빨간색, 요 주황색, 요 순서대로 색깔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고, 이 오른쪽 부분 있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색깔을 이렇게 진하지 않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아까 이 흐리게 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음영에서 다른 채우기 색을 선택해 주시고 여기에 있는 명도를 조절하셔갖고 밝은 색으로 변경을 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도 음영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색깔을 밝은 색으로 변경해 주시면은 굉장히 색깔을 고급스럽게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내용을 입력해 줘야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입력이 되었으면은 이제 요 글자 색깔을 먼저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흰색으로 바꿔주시면은 잘 보입니다. 왼쪽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흰색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요 왼쪽 부분, 제목 부분은 가운데 맞춤, 위쪽도 가운데 맞춤으로 해주시고, 지금 이게 위쪽으로 쏠려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위아래 위치를
지금 중간으로 이와 같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왼쪽 부분이 조금 줄어들어도 되겠죠? 그래서 이것에 맞게 적당하게 키워 주시고, 자, 이 오른쪽 부분에는 여러분들이 글머리 기호를 이와 같이 추가를 해 주시면은 해당 부분이 보기 좋은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슬라이드 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쇼. 그러면은 우리가 만든 이러한 형태가 잘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이클 포터의 5 포스 모델, 즉 산업 내 경쟁 모델을 한번 이 템플릿 형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 화살표 같은 경우는 전편집 기능을 잘 활용하시면은 어렵지 않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는 꼭 무슨 마이클 포터의 이런 모델이 아니더라도요,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도 이런 의미 있는 주제가 있으면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